안녕하세요. 오늘은 육묘 꿀팁 영상으로 찾아온 미국 집사입니다. 고양이는 사막 출신이라 갈증을 잘 못 느낀다는데 정작 물을 안 마시면 아파지는 참 아이러니한 친구들이죠. 고양이 아니랄까봐 묘하게 까다로운 게 결국 집사가 음수량을 꼭 챙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음수량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음수량에 대한 모든 꿀팁과 정보들 싹 다 모아가지고 왔으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음수량 챙기러 가볼까요? 고양이 집사라면 피해갈 수 없는 고민이 바로 이 음수량 관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물은 왜 고양이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광염 예방입니다. 고양이는 음수량이 조금만 줄어도 방광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 질환은 재발이 잦고 심하면 방광에 슬러지나 결석이 생겨 소변을 아예 못 보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미고가 방광염 초기 증상을 겪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음수량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됐어요. 혹시 우리 집 고양이는 알아서 잘 마시는 것 같아 하고 안심을 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고양이가 한 번 혀로 활짝거릴 때 마시는 양은 1-2mm 남짓이라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두 번째는 탈수 예방입니다. 어릴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이가 들면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구토나 설사, 다뇨 등이 생기면서 고양이들은 쉽게 탈수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든 고양이라면 노묘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음수량을 늘리는 건 집사에게도 고양이에게도 정말 고역이에요. 최악의 경우 피하수액, 즉 주사기를 직접 꽂아서 수액을 주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신부전 예방입니다. 고양이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만성신부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신부전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음수는 신장이 과부하 없이 오래도록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장수한 고양이들의 공통점에도 물을 잘 마신다는 점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집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관리 중 하나가 꾸준한 음수 습관 만들기입니다. 집사님들 모두 음수량과의 전쟁 화이팅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충분한 걸까 궁금하시죠? 고양이의 하루 적정 음수량은 보통 체중 1kg당 40에서 60ml 정도예요. 예를 들어 지금 미고는 5kg 정도니까 하루에 200ml에서 300ml 정도 마셔주면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 킬로그램당 100ml 이상을 마신다면 다음 다뇨 현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좋아하네가 아니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몸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갈증이 계속되어 과도하게 마시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특히 만성신부전이나 당뇨 같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 고양이 음수량을 어떻게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 그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습식캔이나 파우치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게와 수분 함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현재 급여하고 있는 카로 습식팩을 보니까 무게가 156g이고 수분이 85%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156 곱하기 0.85 하면 132.6ml가 나옵니다. 즉, 이 습식 한 팩만으로도 고양이가 130ml 정도의 물을 마신 효과가 나는 거예요. 추루나 팻밀크 같은 간식류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발 음수량 계산법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음수량 측정이 가능한 수반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 제품을 쓰시면 가장 편하시겠지만 이런 수반들은 여러 개 구입해서 곳곳에 놓아주기에는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물그릇으로 음수량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아줄 때 계량컵으로 일정량, 예를 들어서 1리터면 1리터, 2리터면 2리터 이런 식으로 계량컵으로 일정량을 준비해서 기존처럼 여러 물그릇에 나눠 담아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남은 물을 계량컵에 모아보면 실제 마신 양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계절이나 집안 습도 때문에 증발량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정도는 따로 물그릇을 테스트용으로 둬서 증발량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습식이나 추루탕 등으로 적정 음수량을 채워줬더니 자발 음수량이 아예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미고도 지금 그래요. 하지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총 음수량이에요. 습식이든 추루탕이든 자발 음수든 하루 권장량만 잘 채워주고 아이가 매일 건강한 감자를 잘 생산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마시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이미 충분히 수분을 잘 섭취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사료 속 수분이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수분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습식 음수량과 자발적으로 마신 양만 합산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음수량 측정까지 해봤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너무 안 마셔요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미고가 원래 알아서 잘 마시는 줄 알았다가 방광염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난 이후로 음수량에 혈안이 돼가지고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음수량 늘리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시도해봤는데 지금부터 그 꿀팁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물그릇을 찾기입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생각보다 고양이들이 엄청 까다로워요. 고양이마다 물그릇 모양, 재질, 높이에 따라 선호도가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대다수의 고양이들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수염이 닿지 않는 넓은 그릇을 선호하는 편이니 그런 그릇들부터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그릇 아래에 어항 같은 걸 받쳐주고 아래를 여러 자갈과 장식들로 꾸며주면 호기심 때문에 더 잘 먹는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물을 찾는 것입니다. 수돗물, 정수물, 시원한 물, 미지근한 물, 심지어는 흐르는 물까지 사람 입맛처럼 제각각이라서 꼭 다양한 옵션을 테스트해보세요. 특히 정수기형 자동급수기는 흐르는 물이나 신선한 물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집 고양이는 저희가 먹는 브리타 정수기로 정수된 미지근한 물을 가장 잘 먹더라고요. 세 번째는 습식 급여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습식을 더 자주 주거나 습식에 물을 살짝 타서 급여하면 자연스럽게 음수량이 늘어납니다. 습식에 물을 타는 게 좋다, 안 좋다, 뭐 얼마 이상은 타지 말아라 등등 이것에 관해서도 의견이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물에 관해서는 사람이나 고양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뭐 밥 먹는 중에 물 먹으면 안 좋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추루탕이든 습식에 물을 타든 해서라도 음수량을 늘려주는 게 고양이에게 더 좋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이나 논문을 너무 많이 봐서 저는 타주자 쪽 입장입니다. 이건 집사님들의 개인적 판단하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56g짜리 습식을 하루 3번에 나누어 급여하고 있는데요. 한 번 급여할 때마다 물 20에서 30ml 정도만 타서 급여하고 있어요. 급여하는 습식 무게의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편입니다.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이상 타면 맛 없어서 잘 안 먹거든요. 네 번째는 추루탕 활용하기입니다. 추루를 그냥 주는 대신 물에 섞어서 추루탕으로 급여해보세요. 추루탕 급여법조차도 고양이마다 선호하는 게 전부 다르더라고요. 추루를 물그릇 가운데에 높이 쌓아 올려서 추루만 처음에 먹으려고 하다가 그게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까지 다 먹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미고는 오히려 이 방법보다 아예 다 섞어서 주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최후의 보루예요. 강수입니다. 주사기에 물을 담아 강제로 먹이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은 되도록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강급은 고양이와의 신뢰관계를 해치기 쉽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강급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미고가 처음 방광염 증상을 보였을 때 급한 상황이라 증상이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한 달 정도 매일 강수를 병행한 적이 있는데 미고는 다행히 엄청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집사라서 참아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걸 매일 20여 년 한다는 건 지속성 면에 있어서도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집사도 고양이도 너무 힘든 방법입니다. 정말 의료적으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고양이가 스스로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음수량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지금도 우리 집 고양이 음수량으로 애태우고 계신 전국의 집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집사님들의 경험이나 고민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이와 함께 촉촉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